합의하자마자입니다. 뭘 합의했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내년 728조 예산안이 합의했습니다. 네, 여야가 뜻을 모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야 5년 만에 시한을 지켜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통과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쭉 얘기했었던 이런 거 사뭇 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렇게 싸웠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시한 내에. 네. 상당히 분위기가 좀 좋았었던 것 같은 게 이 사진 좀 같이 볼까요? 네. 일로 와, 사진 찍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같이 사진 찍읍시다. 기억하십니까? 여야 원내대표 이 합의할 때 송원석 원내대표 일어나요. 좀 같이 찍읍시다 할 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찍어요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송 원내대표도 손짓을 하고 있어요. 일로 와요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상황. 여야가 기분 좋게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송 변호사님, 여야 협치의 시작? 불씨 물고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예산안을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협치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그 오부 요인 오찬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사법부 파괴에 있어서는 정권과 여당이 한마음 한뜻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세간에서 명천 갈등 운운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오부 요인과 오찬을 하면서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는 사이에 지금 민주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법안 소위에서 매우 위헌적인 내란 전담 재판부법 같은 거를 통과를 시키고 있죠. 자, 그렇게 법사위에서도 일방적인 독주가 이루어지고 근본적인 국회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협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좀 때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평가합니다. 네, 상당히 이 간만에 만나는 기분 좋은 소식, 여야 합의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산안이 처리되는 본회의장 안에서 예산안 처리의 주역 중에 한 명이죠.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이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어떤 문자냐? 이걸 좀 볼까요? 네, 문진석 의원이 누구에게? 김남국 비서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너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한 것처럼 좀 해줘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인사 청탁이냐? 라는 얘기가 나와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한 그런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거긴 하죠. 물론 여러 가지 인사 사실상 그 대통령실 내에서 인사를 책임지는 것은 비서실장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를 책임지고 인사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많은 의원들 그럼 주변에서 자천, 타천 인사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검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곤 하죠. 그렇지만 이번 문자 내용에 살펴보게 되면 강훈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그래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언급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공세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프레임의 일정 부분 그런 부합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것 자체로 가지고 이 모든 인사권을 김현지 부속실장이 좌우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다양하다는 측면에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을 또 이 언론에 얘기를 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통령실 입장 같이 보죠. 네. 두 사람 간의 대화였을 뿐 인사 추천은 없었다. 두 사람 간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두 사람의 일이고 인사 추천은 없었어요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송 변호사님. 인사 추천이 없었으면 인사 청탁이 있었나요? 저렇게 해명한다고 해서 믿을 국민들께서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텔레그램 문자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제는 애지중지 현지를 넘어서 좌지우지 현지가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죠. 인사를 추천하는데 왜 현지 누나에게 추천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의 내부 구조가 결국은 공식적인 그 직제대로 거버넌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친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외부에서 인사 추천을 할 수는 있다고 쳐도 그것이 비서실장에게 가거나
인사수석에게 추천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엉뚱하게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게 인사 추천을 전달하고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은 비서실장이 아니라 제1부속실장을 언급합니다. 강원시 실장 언급하긴 했지만 거기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동급으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지 누나라고 하면서 사적인 친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도 극구 내보내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고, 이런 대통령실의 잘못된 거버넌스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훗날 큰 화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런 것이 하나 드러났을 때 빨리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송 변호사님은 왜 제일 부속실장한테 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죠. 주진우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김남국 비서관의 대답이 가관이다. 훈시기형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국정이 동아리 활동이냐. 이 얘기는 김현지 이 부속실장의 실세서를 입증하는 것이고 사적인 청탁이며 직권남용 범죄라는 거 아니겠. 이거 특검합시다. 라고 또 글을 올렸어요. 요건 짧게 또 조현선 변호사님. 이거 왜 부속실장한테 얘기를 하냐라고 또 지적을 하셨거든요. 일단 그 대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인사에 대해서 추천을 요청을 하긴 했죠. 그렇지만 네. 구체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언급한 것은 뭐 일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해서 추천해달라 그런 언급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대통령실 내부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아마 김남국 비서관이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청탁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지 좀 의문이라고 하겠고, 직권남용 범죄라고 하는데 어떠한 직권을 가지고 어떤 남용을 했는지도 지금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 인사가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죠. 인사 추천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남용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그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주진우 의원이 그런 식으로까지 반복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실을 공격을 하는데 좀 본인 스스로가 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지금 여전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공세 자체가 오히려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적을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훈시기형과 현지 누나 그리고 아우 남국이 오늘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된 뉴스보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더 많이 회자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살짝 드네요.